이제 초등학교 5학년쯤에 원어민을 만났을 때 100% 알아듣겠다 아이가. 금세 원어민과 이제 편안한 이제 프리토킹이 가능했었고, 외국인이 사는 환경에 이제 영어 연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차선책으로 매일매일 그런 일상을 만들어 주었었고요. 그러면 그런 집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반응 속도가 너무나 달라요. 영어를. 이 아이들은 이제 그 초급교재 금방 뛰어넘고 중학교 언니들 심지어 고등모의고사도 풀려봤는데 고등모의고사도 88, 90점이 나요. 그냥 처음 보는 건데도.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가렌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우리 패널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바다별 에듀의 이혜성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유튜브 바다별 에듀 채널에서 지난 6년간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전해오고 현재는 아이주도 가치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적인 영감을 전하고 있는 바다별 에듀 채널 이혜성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엄마표 영어의 원칙이 있다면 뭔지 네네. 한번 말씀 나눠주셔도 될까요? 이제 20, 30년 전에 처음에 엄마표 영어가 등장했을 때에는 전통적인 영어 교육 방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문법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 철자 읽는 법 그리고 단어 외워서 문장을 해석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를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영어 교육을 했더니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 교육이 되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공격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통적인 맞아요. 교육 방식이. 거기에 대한 어떤 반동에서 등장한 것이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집에서 영어를 가르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아이에게 영어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강연장에서 만났던 그 많은 엄마분들처럼 내 아이만큼은 정말 다른 영어 시키고 싶다, 정말 원어민이 두렵지 않고 실제로 일하는 영어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가정에서 먼저 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영어 교육 방식의 새로운 영어 교육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EFL 환경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듯이 영어에 대한 소리 노출 환경으로서 먼저 ESL 환경을 만들어주듯이 한번 그런 아이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영어 노출을 시켜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모국어 습득 방식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영어에 대한 경험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영어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면은 문자를 바로 들이밀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아직 읽지도 못하고 생소한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는 환경에 이제 영어 연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차선책으로 영어 영상을 보여주자 해서 매일매일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그래서 영화요? 디즈니 영화를 보여줬는데 또 쉽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캐릭터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많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디즈니 영상을 거의 동시적으로 이제 아이가 쉬는 시간일 때 편하게 앉아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이렇게 릴렉스하는 시간에 영어 영상을 보는 그런 일상을 만들어 주었었고요. 초등학교 2학년에 제가 그 일상을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쯤에 원어민을 만났을 때 100% 알아듣겠다 아이가. 그리고 조금 적응기가 지나니까 금세 원어민과 이제 편안한 이제 프리토킹이 가능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담아서 이제 MBC에도 출연한 적이 있어요. 진짜요? 뇌를 깨우는 뭐 101가지 비밀 이런 프로그램에 얘가 TV에도 출연을 하고. 일단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이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아이가 처음에 말을 배울 때처럼 이제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영어를 익히는 방식인데요. 미국에 계시는 이제 스티븐 크라센 박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중언어 교육자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표현에 의하면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스토리라고 하십니다. 메시지.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학습으로 영어를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 표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콘텐츠다라고 말씀해서 제 첫 책을 이제 콘텐츠 영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콘텐츠가 사실 내용이잖아요.
문법 법칙을 배우거나 단어를 학습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영어 콘텐츠를 학습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쵸. 예, 학교 교과서도 영어 콘텐츠를 해봤자 본문에 나오는 딱 이제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가량의 그거를 가지고 몇 시간씩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콘텐츠 중심의 영어 교육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콘텐츠 자체를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문법을 가르치거나 단어를 막 암기를 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만약에 재미있게 느끼고 꾸준하게 아이의 일상에서 스토리가 재미있어서 그것을 접하는 일상이 계속되다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뭐 원어민의 뭐 발음은 기본이고요. 발음 수업 들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미국의 아이들 가족과 한번 이제 가서 한 3주 정도 지낸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영어 할 만큼 한국에선 공부했었고 뭐 대학원도 나왔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기를 뭐 놀이방에 맡기고 싶은데 그 직원분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국 여행 이후에 가장 느꼈던 것은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끼를 못해서가 먼저이구나. 왜냐하면 듣지를 들리니까. 못하면 말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에도 쏟아지는 영어 강의들을 보면은 어떻게 말하는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쓰는지에 대한 맞아요. 영어 그 강의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말하기 이런 거에 그렇죠. 집중이 돼 있죠. 근데 우리 영어 교육이 너무나 그런 아웃풋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웃풋을 진짜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한 인풋이 실종된 교육을 그동안 해왔던 것이죠. 집에서 영어를 가르치되 정말 원어민이 두렵지 않은 그런 영어를 가르쳐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네. 저도 오랫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왔기 때문에 많은 이제 증언들을 들었는데요. 방학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영어 실력이 갑자기 훌쩍 뛰었다. 영어가 들린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영어 실력이 늘었다. 읽기도 늘었다.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셨어요. 바다별님 말씀대로 매일 영상 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께 많이 이제 방학이 굉장히 기회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하루 1시간 반, 뭐 1시간 정도 영상 보는 거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일상을 좀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아이들이 영어가 점프했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 영어를 가르쳐보고 싶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이제 유아 초등 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제 영어 교육이 너무나 과열되다 보니까 6세, 7세만 돼도 이미 우리 아이는 영어 늦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맞아요. 말씀들 많이 하셔서 뒤늦게 이 엄마표 영어를 알게 되시면 너무 과몰입을 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예, 급하니까 늦었으니까 그걸 빨리 채워주고 싶으신 마음에 영어에만 너무 몰입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말의 중요성을 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일상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바쁘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이한테 집중해서 대화를 나누기가 양질의 대화를 만들어 주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우리말 모국어를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작가의 언어를 빌려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작가의 언어를 빌리세요. 빌려라. 예. 왜냐면은 부모님들이 평소에 하시는 언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책을 읽어주었을 때 작가가 해줄 수 있는 그 양질의 언어와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께서 이 모국어를 단단하게 잡아주시기 위한 어떤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이거를 잘 해오신 가정은 초등학교 때 영어 교육을 저와 같은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했을 때 진짜 말씀하신 이제 점프 완전히 이제 그 챕터북이나 소설 단계까지도 금방 이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국어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에 들어가기 이전에 혹은 유아 때 우리나라 말로 따뜻한 소통을 해주시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준 가정에서는 엄마표 영어가 성공한다. 세 번째는 이제 이어지는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관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죠. 근데 부모님들도 내가 부모가 처음인지라 아이랑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부모님과 그 양질의 소통을 해오지 못하신 네네. 가정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가부장제 때문에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엄마표 용어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리고 우리말 독서력도 함께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부모님이 아이와 이제 대화를 수평적으로 나누는 것 그런 게 어떤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표 용어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오늘부터 일일 선언서 같은 거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냐하면 갑자기 엄마가 어디서 좋은 강사 선생님이 말했는데 이거 하면 영어 잘한대 시작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제 만약에 그동안 어려우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제 강의에서는 항상 이거를 같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려요. 영어 교육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이 부분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밥상이라도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아이가 먹기 싫죠. 먹기 싫은 네. 날은 못 먹는 거거든요. 진짜 예전에 엄마가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 중고등 입시학원 선생님이세요. 대치동에서도 하시고 그런 분이 저를 찾아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안 되니까. 그게 네.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딱 보면 엄마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시더라도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 자신이 자기 이해에 대한 어떤 훈련이 부족하신 분들 그래서 그걸 아이와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리 부모가 영어를 잘해도 그리고 엄마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와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이와의 관계력까지도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콘텐츠로 학습을 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영어 콘텐츠로 영어를 익히는 방식의 뭐 장점이 뭘까요? 우리가 영어라는 것을 기능적으로 공부를 해왔잖아요. 본질이 아닌.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콘텐츠 자체가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굉장히 서양의 어떤 육아 방식을 배웠어요. 사실은 저도 교육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잘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좀 실제적인 어떤 모델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아이에게 영어 책을 빌려다 주고 그리고 디즈니 영화 같은 것들을 함께 보고 좋은 양질의 영화들을 함께 보면서 영미권 부모님이나 이제 작가분들께서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배울 수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작가의 언어로서 배우는 거죠. 영화도 하나의 언어이니까. 우리나라와 좀 차별되는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첫 번째는 responsibility예요. 책임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시리즈마다 항상 일관되게 나오는 어떤 주제 중에 이 responsibility에 대한 것은 정말 항상 있더라고요. 아이가 뭔가 스스로 해내는 일, 스스로 부모를 돕는다든지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거를 배울 기회를 우리 한국의 문화로서 차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청소를 하는 거라든지 집안일을 돕는 거라든지 chores 같은 것들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미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일상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빠가 집안일을 굉장히 많이 돕고 뭐 심지어 아빠가 요리를 하는 집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responsibility가 이제 문화와 매너의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콘텐츠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네, 그쵸, 그쵸. 자연스럽게 정말 배웠던 교과서에 것 그런 같고.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여러분들이 좀 다른 영어 시키고 싶은 이유가 단지 나는 점수 높은 영어만 시키겠다 하면은 대치동 학원 가가지고 달달달 뭐 하는 학원 그거로 가야죠. 근데 저는 이걸로 해서도 이제 충분히 학습적으로도 성과를 내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면 이런 어떤 장점이 많은 영어 교육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 이런 거를 제가 배웠어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면은 스토리에만 몰입을 하면 사실 이제 넌픽션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데 넌픽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엄마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는 이제 Time for Kids라고 아이들을 위한 타임즈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정기적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제가 먼저 읽어보고 아이에게 읽어주기도 하고 너무 놀랐던 게 있어요. 중간에 어떤 코너가 있냐면 어린 아이지만 남들과 다른 길을 가나 남들과 이제 평범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의 어떤 개척 정신을 담은 어떤 페이지가 있는데요. 안 못 보는 옆 친구를 위한 어떤 앱을 만들었다라든지 그리고 레모네이드를 팔아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내 또래의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레모네이드를 팔아서 레모네이드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지는데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진짜로. 제가 제 아이와 함께 경험해본 영어 환경 만들어주는 그 일,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직접 실행을 해보니까 너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했고 좋았고, 그리고 저도 온오프라인에서 그 당시에도 커뮤니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하고 나눠보니까 저희 집만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역에서도 이 좋은 영어 교육 방식을 좀 알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공방을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엄마분들을 불러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감을 드리는 그런 어떤 스토리들, 그리고 엄마표
엄마표 영어 교육 강의처럼 이거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많이 가르쳐드리고 처음에 엄마분들에게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수긍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잘 진행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후쯤 되면 이제 부모님들 다시 모셔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나태해져서 돌아오십니다. 아니, 예. 지치죠. 3개월, 네. 뭐 3일 정도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3개월이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잡아들이는 일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간담회 한 번만으로 탁 알아채시고 간파하셔가지고 아이와 이 영어 환경 만들기를 끝까지 꾸준히 해내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와중에도. 예. 그러면 그런 집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2년, 3년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반응 속도가 너무나 달라요. 영어를. 그냥 쉬엄쉬엄 한 집과 아니면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만 간신히 한 집과 이거를 꾸준한 어떤 영어의 어떤 루틴으로 삼아온 가정과는 가정의 아이들과는 아웃풋이 다르다는 거죠. 아웃풋이 다르죠. 그래서 함께 수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그마한 1인 교육업이었기 때문에 학년별로 수업을 할 때가 많은데 이제 이게 너무 인풋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반을 분반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공부방에서도 그리고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것이 이제 꾸준하게 되는 가정의 아이는 정말 이제 교재를 초급 교재들 그냥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교재를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그 초급 교재 금방 뛰어넘고 중학교 언니들 심지어 고등 모의고사도 풀려봤는데 고등 모의고사도 88, 90점이 나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처음 보는 건데도 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결과치를 제가 눈앞에 보다 보니까 더 많이 알려서 이걸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정도로 공부방에서 그런 어떤 경험들이 다 이제 뒷받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루틴을 꾸준히 가져가시면은 챕터북에도 넘어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거를 못 믿어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생소해 하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설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루틴으로 잘 잡아가시기만 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1년 안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초등 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왜냐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국어가 탄탄한 아이들 그리고 루틴이 금방 잡힌 가정에서는 실제로 1년 안에 챕터북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원어민이 하는 어떤 그런 영상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런 거 되게 잘 알아듣죠. 이런 모습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안 그런 가정들을 바라봤을 때 왜냐면 똑같이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정에서 이게 뒷받침이 안 돼주는 부분들이 얼마나 눈에 밟혔는지 그쵸.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현재까지도 이제 엄마표 영어 강의, 엄마표 영어 맘스쿨이라는 제가 지금 현재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강의를 계속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공부방 창업 가이드 한번 썼었는데 사실은 엄마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교육의 노하우들이 사실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의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요즘에 워낙 정보가 다 정보도 많으시고 있으니까. 네. 저는 그냥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실용적인 면에서. 근데 박사, 석사들만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영어 공부방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실제로 일을 가져보시라. 그렇게 꼭 좀 권하는 편이고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 다 키우신 다음에 아이를 잘 키우셨어도 심지어 근데 막상 이제 내 삶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허탈해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들이고 아이는 잘 됐을지라도 굉장히 빈둥지 증후군을 겪으시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세요. 그런 걸 보면은 부모님들이 한 초등 고학년쯤 되기 전부터 슬슬 자기 일을 가질 좀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저는 이제 공부방 창업 가이드를 쓴 거고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관련된 강의도 할 예정이라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작가님 오늘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줘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